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8장 제2강입니다. 그래서 레이트 로우 몇 가지 좀 특이한 우리가 쉽게 좀 다룰 수 있는 것들 레이트 로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 이렇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first order reaction 했어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확장입니다. 이제 일반학에서 너무 기초적인 거 했으니까 확장해서 조금 이제 복잡한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law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방향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역반응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reversible first order reaction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초기에는 A0 농도는 초기 농도는 A의 초기 농도는 T=0일 때 A 노트였고 이거 그래서 이거 초기 문제예요. 그래서 initial value problem 초기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는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A0만 있었고 B는 없었고 반응을 시작했다. 그러면 B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0이었으니까 A가 반응한 것만큼이 B가 되겠죠. 그래서 A 노트에서 A를 빼면 바로 B의 농도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conservation equ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rate equation이라고 해서 rate equation과 conservation equation 둘을 연립해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풀게 되면 우리가 속도 법칙을 푼다 또는 반응 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A가 생성되는 반응은요. K2B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K1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1A, K2B가 A가 생성되는 반응 속도가 됩니다. B를 봐도 되는데 역시 여기서는 지금 A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K1A, K2에 A 노트 마이너스 A가 이제 B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모아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K1 이게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K1 플러스 K2의 A 그리고 K2 A 노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K1 플러스 K2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쪽이 분모가 되겠죠. 자, 분모가 되고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됐고. 자, 위식이 바로 그냥 아래식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됐으면 여기까지가 됐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앞에 다 똑같죠. 요것이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형상수 이렇게 적었어요. 평형상수 이렇게 적었고 그거는 B에 관한 그 역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통 평형상수는 역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가 평형상수를 쓰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평형상수하고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A 노트분의 이거 A 이 식대로 하자면은 이거 식대로 하자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됐는데 그러니까 K2분의 K 플러스 1 되는 이렇게 해서 상수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노트를 구하게 되면은 A 노트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 곱하기 AEQ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AEQ가 되니까 이거 곱하기 AEQ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니까 이건 상대가 됐고 다 상쇄가 됐고 그냥 AQ가 됐네요. 이렇게 이런 식이 얻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가 잘 나왔는데 이건 이제 어떤 속도상수 다시 말해서 평형상수 값에 의해서 평형값이거든요. 주어진 평형값.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수처럼 취급해 갖고 이것을 이쪽으로 T를 이쪽으로 그래서 A만의 함수, T만의 함수 나눈 다음에 이제 적분해 줄 수가 있죠. 0에서 T까지, A 노트에서 A까지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은 역수니까 적분하면 로그 값 ln으로 나오죠. 그래서 ln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적분한 게 이렇게 되죠. 왜 A가 밑으로 가냐면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잘 적분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A 노트로 만들어줬죠. 이렇게 됐고, 그럼 B는 어디서 구할 거예요? B는 아까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에서 A 노트에서 뺀 걸로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시간의 함수로, 시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구해주는 것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이런 것은 애널리티컬하게 손으로 멋지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 푸는 뭐 인테그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Integrator, 그래서 ODEIN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패키지 중에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SciPy, SCIPI 패키지에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걸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올해부터는 저희 1학년 학생들이 파이썬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저는 파이썬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포트란 세대예요. 아주 옛날. 그렇긴 한데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 학생들은 이제 패키지가 있었죠. Mathematica 또는 MATLAB 뭐 이런 패키지를 사용해서 또 이런 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물리학 문제들 중에서요. numerical 문제들 또 computer aided solution 문제 이런 것들은 매스메티카라든지 매틀랩이라든지 메이플이라든지 또 뭐가 있었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보니까 파이썬이 굉장히 쉽고 쓰기도 좋고 또 중요한 거 이거 프리입니다. 파이썬 패키지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뭐 별로 등록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스메티카는 좀 매년 아마 제가 생각엔 라이센스 피를 줘야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뭐 매틀랩도 우리 학교는 이걸 학생들은 무료로 주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것들은 좀 상용 프로그램들은 좀 그런 제약이 약간 있습니다. 파이썬은 그런 제약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이걸 사용해서 또 제가 강좌 중에서 혹시 파이썬 강좌를 혹시 하지 않을까, 물리학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풀었어요. 풀어서 이제 우리가 풀었더니 아까 식대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형상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A예요. 이게 B고요. 그래서 A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B가 해서 평형 농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기 농도와 이 평형 농도의 어떤 2분의 1 값 되는 거, 초기 농도와 0이었으니까 평형 농도의 2분의 1 값 되는 걸 우리가 반감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속도상수 K1 플러스 K2분의 0.693 ln2 이런 관계를 갖는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 리버시블한 퍼스트 오더 리액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퍼스트 오더 리액션 어떻게 됐었죠? 그냥 이제 이런 지수 걸로 나왔죠. 이것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시간 중에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를 푸는데 이번에 가운데 뭐가 하나 들어가? 인터미디어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스테이블하다는 건 이게 만들어지면 뭐 바로 다시 원래 생성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반응물로 돌아가거나 생성물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그 인터미디어트가 있는 경우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의 평형은 사실 이게 언스테이블해서 빠른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평형상수 곱하기 이평형상수 이렇게 해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평형상수의 곱으로서 전체 평형상수를 결정을 한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무슨 이퀘이션? 컨저베이션 이퀘이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건 없었고 A0만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 반응이 중간에 진행될 때 A 농도, 인터미디에이트 농도, B 농도 전부 다 합친 게 이거하고 같겠죠. B는 없었다. 이렇게 한 것이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I에 대해서 이 속도식을 적어주게 되면 I가 만들어지는 것 반응은 K1하고
K-2죠. 그래서 K1A, K-2B.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I 농도에 대해서 K2와 K-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거, 사용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의 농도를 속도식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K2로 해서 I로부터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기가 다시 I로 돌아가는 두 가지로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식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분 속도 법칙, 속도 법칙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빠른 평형을 이용하는 거. 나중에 하겠지만, 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또는 이렇게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평형이 쭉 계속 유지되면서 반응이 진행될 경우에, 인터미디에이트의 농도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소량으로 남아. 그래서 이 속도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속도가 같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속도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0으로 한 것을 우리가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류상태 근사법, 우리나라 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Steady State Approximation인데 여기서 I를 구할 수가 있죠. 0으로 놓으면. 그래서 I는 K-1 플러스 K2분의 이거. 그래서 그냥 구했어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이게 I가 여기서 구해졌으니까 I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속도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데 역시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집어넣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I를 집어넣은 것이 이거 했죠. 해서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 요 앞에 것을 놓고 보면 바로 요 반응에 대해서 forwarding reaction. 그다음에 요 뒤에 걸로 보게 되면은 이 B에 대해서 backward reaction.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바로 이 관계를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K2가 0이래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축적이 될 뿐입니다. 이건 반응은 컴플리션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게 빠른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평형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컴플리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식 자체가 K2가 0이니까 이건 없어지죠. 그다음에 K-2가 0이니까 K-2가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질 거고 이 앞에 것만 남죠. 이렇게 이 앞에 것만 남는데 그렇죠. 앞에 것만 남는데 여기서 또 어떤 조건점은 K1이 더 크대요. 그 K1이 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K-1분의 K1, K2A로서 이 반응 속도식이 써지고 되겠고 이것이 대문자 K1이 되겠고 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정반응 속도 상수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아까 보통 우리가 1차 반응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나 안 하고 넘어온 게 있었어요. 이거 세컨 오더 리액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믹스드 케이스예요. 보통 세컨 오더 하면은 반응 속도 상수가 A의 스퀘어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스퀘어 되지 않고 반응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1차씩. 그래서 order of the reaction, order of the overall reaction 그거는 우리가 2차가 됩니다. 1 플러스 1에서.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풀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뭐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반응입니다. 여기서도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들어가고요.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맨 처음에 이게 B0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가 없네요. 그럼 B0는 그냥 초기 농도, A0는 초기 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가 얼마만큼 사용이 됐어요. 델타 A가. 그럼 이게 1대1로 없어지기 때문에 B도 똑같은 양이 없어지겠죠. 이건 스토이키오메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가 소모된 양큼은 B가 소모된 양만큼과 같다는 게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B를 구해주면 B0 마이너스 A0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속도식을 세워주게 되면 여기는 지금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속도상수 K라고 하고 우리가 1차 반응, 0차 반응, 2차 반응 했을 때처럼 K 놓고
A 곱하기 B, 여기 있네요. 바로 이렇게 해서 세컨 오더 믹스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B 대신에 이것만 집어넣어주게 된 것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데, 변수 분리, t의 함수로 a의 함수로, 이건 상수기 때문에 a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a만의 함수, t만의 함수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분수꼴이잖아요. 이거 분수꼴인데 분수의 밑에가 제곱꼴로 나와요. 물론 이게 세컨 오더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프랙션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이런 프랙션하고 이런 프랙션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C1 곱하기 이거 더하기 C2 곱하기 이거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가 분모가 되고, 이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곱한 게 이 전체식이니까 그게 2라고 했겠죠. 그 관계에서 우리가 C1과 C2를 구해줍니다. 근데 뭘 하냐 하면, 시간이 무한대 되면 다 소모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한쪽 방향밖에 따지지 않으니까.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거 곱하기 얘가, 그렇죠? 예.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한 게 1이니까, 그렇죠? 예. 이건 0이 되니까 이건 없어지겠죠? 이게 무한대가 시간에서. 그러니까 C1이 B0-A0 분의 1이 된다는 거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C0 구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A 곱하기 C2 이거 곱하기 C1 이퀄 1에서 이거에 같다,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다는 것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C1, C2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C1, C2가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여기 C1 요것분의 1이 C1이었어요. C2는 이거에 마이너스 붙였는데, 그쵸? 이거에 마이너스 붙였는데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이거 써준 게 C2입니다. 그래서 요게 C1, 요거 마이너스 요게 C2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넣고 보니까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근데 이거는 상수가 있고 DA A분의 DA이고요. 이것도 상수가 있고 이것분의 DA입니다. 각각 적분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니까 그냥 바로 적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분의, 이건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가 바뀌었고요. 이거는 플러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고쳐주면서, 이게 부호를 바꿨네. 이건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들고 플러스는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적분이 됐죠. 자, 이렇게 적분이 된 거를 정리를 하면 K트는 놔두고 로그를 마이너스니까 이제 분수로 되죠. 분수로 되면서 아무튼 적분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로그를 합쳐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요 상수는 그냥 두고요. 요것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갖고 들어오죠. 이게 B예요. 그래서 B를 넣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잘 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뭘로? 파이썬으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여기 consecutive first order reaction이 있습니다. A1이 A2 되고, 그때 K1이고요. A3가 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T=0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A1밖에 없었다 이거죠. 나머지는 없었다 이거죠. A1 노트가 농도였고요. T가 되면은 어떤 반응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A1, A2, A3 전체 농도는 A1 노트하고 같겠죠. 자, 이것이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식 쓰여주면 이것은 그냥 역반응 생각하지 않고 평형 생각하지 않고 안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것이 없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K1의 A1, 이것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생길 때는 K1A, 없을 땐 K2 마이너스 K2 A2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생기는 반응은 K2 A2 이렇게 세 가지 이퀘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먼저 풀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1차 속도 법칙.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넣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A1이 들어가면서
이 상수가 들어가고 이 t 함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뿐이에요. 딴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걸 풀리면 풀 수가 있는데 이 A3는 어디서 구하냐 하면은 이 식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1 구했고 여기서 A2만 구해서 A1 노트에서 두 개를 빼주면 A3가 나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요는 이거 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 푸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를 이걸 여기다 이 A1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 보게 되면 뭐냐면 미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함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dA dt 즉 이걸 써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플러스 K2에 A2 그리고 equal 그렇죠? K1 A1 not 2에 마이너스 K1T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이게 여기 있고 K2가 이거고 Q가 이 식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거 푸는 공식이 이거죠. 이거 저희 기초 수학 하는 학생들이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공식인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2는 이걸 풀게 되면 여기다 제가 위에 걸 정리해 놨네요. A2는 풀게 되면 A2는 일단 P가 뭐냐면 K2였어요. 이거. 그래서 K2에 마이너스 적분하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그리고 그 함수 자체가 여기 있었죠. 이 함수 뜯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P 적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적분 상수 붙여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적분을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적분이죠. 적분 그냥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정리한 게 마이너스 K2T인데 C에다 곱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C를 구해줘야 돼. 어디서 구합니까? T 콜 0일 때. T 콜 0일 때 여기 1이 될 거고 이것도 1이 될 거고 T 콜 0일 때 값이 A2가 얼마냐면 0이거든요. T 콜 0일 때 A2 0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마이너스 값이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여기 붙은 겁니다. 이 앞에 상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A2가 이렇게 구해졌고 또 A1 여기 구했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에서 A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짜면 한 10줄, 10대 줄이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할 수가 있고 또 책에도 플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A1, A2, A3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잘 구했고요. 자, 그래서 A1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선 따라서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 A3가 이거예요. A3가 이렇게 제가 약간 좀 빗나가서 그려야 되는데 A3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하는 게 이 A2가 되겠습니다. A2가 이렇게 되죠. 자, 조건이 뭐였냐면요. 일단 조건이 뭐였냐면은 K1이 1이고요. K2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K1, K2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순간순간마다 이게 약간 플러스를 할 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조건을 줘서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게 뉴메리컬하게 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뉴메리컬하게 풀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건 따라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K2가 5가 되고 K2가 25가 돼요. K2가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 A1이 A2가 되고 A3가 되는데 이게 K1, K2거든요. 이게 빠른 거예요. 빨라져요. 그러면 A2가 점점 더 빨리 없어지겠죠. 많이. 이게 빨라질수록. 이 생기는 것보다. 이 지금 1 같은 거는 생기는 속도나 없어지는 속도나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속도나 없어지는 속도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점점 빨라질수록 이 양이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된 거. 그래서 consecutive direction이라도 K2가 굉장히 커지면 거의
그 1차 반응처럼 생각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consecutive first order reaction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복잡해져가지고 이 역반응을 생각을 해주면 그런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컴퓨터를 풀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주게 되면 다 1이었고 다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게 3이 된 3배가 K3가 여기서 이것이 3배 또 9배 되는 경우 보면 이것이 지금 A2거든요. 예, A2가 여기 있습니다. A2. 그 A2가 거의 큐뮬레이트가 많이 되다가 이거는 점점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A2는 거의 뭐 적체가 된다 그러나요? 남아있지 않은 이제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속도 법칙들을 다 하나씩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그래서 이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시빌리티하고 디테일드 밸런스가 과연 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옛날 것들을 좀 보니까 메이안 교수 저희가 1987년도 막 그때 나온 책이었었는데 1992년도부터 제가 그 책에 여기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메이안 교수님의 어떤 그 디테일드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시빌리티에 관한 논문이 있었고 또 우리 책 알버티 교수의 디테일드 밸런스에 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좀 상당히 이론적인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시간이 가면 생성물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equation of motion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equation of motion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 타임을 역으로 해주면 다시 말해서 t를 축을 가는 걸 거꾸로 가면 즉 마이너스 t로 가면 그 equation of motion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invariance of the equation of motion under time reversa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microscopic reversibilit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invariance하다. 이게 타임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반대로 함수가 꽂아져도 그 함수가 equation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invariance of the equation of motion under time reversal을 우리가 microscopic reversibilit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t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위치는 마이너스 t나 t, 그러니까 여기까지 0에서부터 t까지 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t에서 0까지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는 마이너스 성분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시빌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그 표현, 나타나는 거, 현상적인 건 뭘 뜻하냐면은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있어요. 실제로 분자가 충돌해서 반응을 하고 뭐 다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이내믹스 자체가 서로 같은 방향을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위치로 이런 것을 우리가 Principle of Detailed Balance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For an elementary reaction은 이제 반응 단계를 구성하는 각각 이 단위 반응들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lementary reaction에 대해서 특히 평형일 때 forward reaction이나 backward reaction이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다. 평형에 있는 elementary reaction들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것들의 elementary reaction들의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전체 반응, elementary reaction들이 합쳐서 만드는 전체 메커니즘, 그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을 Principle of Detailed Balanc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이 있을 때 반응 속도 상수를 이렇게 그 평형 상수를 이렇게 써주면 그 속도 상수에 역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가 평형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반응 속도, 이 역반응 속도와 같다. 그것을 우리가 Principle of Detailed Balance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mperature Effect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수와 속도 상수를 연결시킬 때 약간 주의할 점, 요것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얘기를 해요. 1889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속도식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K equal A. 이거 뭐죠? Pre-exponential factor. 왜? exponent이 앞에 있어서 Pre-exponential factor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EA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그래서
주어진 온도 RT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로그를 취했어요. ln 붙여주면 lna 됐고 이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형상수 로그 값을 t분의 1에 대해서 평형상수 로그 값을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직선이 나온다. 그 기울기가 뭐다? 그 기울기가 r분의 2a 마이너스 r분의 2a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 구해서 r 곱해주면 마이너스 r 곱해주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없애는 방법은요. 이거 미분해요. t로. 이거 t로 미분하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이건 dlnk dt 했어요. 그 위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RT 제곱분의 2A가 됩니다. 그래서 2A는 이걸 이쪽에 곱해준 거 이렇게 구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때 보면은 이 커브가 직선이 안 나와요. 이 커브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이 K 값이 또는 E 값이 물론 K는 당연히 온도의 함수고요. EA 값이 온도에 따라서 여기는 온도에 따라서 적분하면서 이게 상수로 받거든요. 이게 온도의 함수가 될 때 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때 단계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게 이제 커브로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커브를 생각해서 t의 m승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주고 이것은 t가 t 콜 0일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우리가 E 노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어떤 식이든지 연결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EA가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DLNK를 어떻게 여기서 DLNK 만들어주죠. 그럼 DLNA, LNT, 그 다음에, LNS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RT 제곱하고 이 미분한 거 집어넣어요. RT 제곱하고 A는 없어지고, 미분하니까 T분의 M 되고,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T, 이렇게 구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것을 놓고 RT 제곱 곱하니까 MRT E0. 그래서 EA는 E0 플러스 MRT가 돼요. 자,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죠. 그럼 K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E0 대신에 EA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MRT 대신에 밑에 RT가 있었으니까 M만 남겠죠. 그래서 EM이 여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리고 위의 식의 그대로 구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EA하고 E 노트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리액션 코오디네이트 방향으로의 어떤 바이브레이션 하나가 여기 더해졌다는 얘기처럼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식에서 비교해보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A하고 같게 됩니다. 그쵸? 이게 A가 되죠. 그래서 프리 엑스포넨셜 팩터가 역시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템퍼러처 이펙트에 대한 일반화해서 좀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 이 식만 가지고, 또는 이 식만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온도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확장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이거 보면은, 일단, 이 속도식은 이렇게 정반응 속도 빼기 역반응 속도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퀄리브리엄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0이겠죠. 그래서 0인 경우는 이퀄리브리엄 이게 농도가 다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가 바로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그런데 보통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를 우리는 구해요. 어디서? 테이블에서 이제 상태 함수 값들이 엔탈피라든지 특히 이런 경우는 이제 자유 에너지 값들 가지고 구하죠. 근데 그거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액티비티로 표현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스 리액션에 관해서 한다면 퓨가시티로 한다든지 아무튼 이상기체
일몰의 압력에 대해서 그 기체의 분압 이렇게는 액티비티로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컨센트레이션하고 압력 단위로 나타나는 그 평형상수는 이제 이런 관계, 뭐 저기 몇 장이었더라? 뭐 물리학 1에서 이미 또는 일반학에서도 했던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컨센트레이션으로 나타낸 것은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에다가 그 컨센트레이션의 레퍼런스 밸류 액티비티가 1인값 거기다 다 이런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써주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여긴 위에가 1승 2승이고 밑에가 1승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가 이쪽에 남게 될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2-1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1이 지금 1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자, 이 텀이 하나 붙어야 이것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이걸 KC로 하려면 이거는 이제 이 반응 자체를 갖고 놓은 거고 KC로 하려면 여기다가 C 노트를 곱해야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KC 값이 이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사용할 적에 이 KC를 이걸 구해서 뭐 액티비티 서머다이내믹 테이블에서 이렇게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 농도 레퍼런스 값을 뭐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 차를 지수로 해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마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